안녕하세요. 재윤이의 부동산 파워링크 재윤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느끼는 토지 상식 뭐 이런 걸 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이 영상의 목적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에서 현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공인중개사고요.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그냥 어떤 그 학문적인 지식으로만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알고 배웠던 것을 실전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현장에 제가 있다 보면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토지에 투자를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막연하게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세상에 지금은 뭐 발달이 돼서 그 정보가 많지 않습니까? 접할 수 있는 정보는 많은데, 현장에 오셔서 옳고 그른,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정보인지만 파악을 할 줄 아셔도 실제로 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저희가 시작을 할 건데요.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하고 굳이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될 내용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은 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전문가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 저는 이제 그런 내용을 접목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엣지 있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토지 투자는 일단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정말 내가 그 토지에 투자를 해서 단순하게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시세 차익을 생각하는 그런 투자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토지에 어떤, 뭐 토지라는 게 어차피 건축물이라든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 토지의 정확한 용도를 가지고 토지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투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토지를 투자하러 오셔가지고 뭐 2차선 도로 정도는 붙어야 되고요, 뭐 자연녹지 계획관리 이상은 돼야 되고, 근데 시세보다는 뭐 한 절반 이상 싸야 돼요. 우리나라에 그런 토지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토지에 대한 얘기는 어디서 많이 들으셨는데 정확하게 내가 투자해야 될 방향을 못 잡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분들은 좀 들으셔야 되고요, 좀 보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토지 투자를 결정을 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용도 지역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근데 그 중에서도 용도 지역만 놓고 설명을 하자면 뭐 몇 시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빼고요, 정말 이 토지를 투자하는 입장에서 알아야 될 부분만 한번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림이 필요한데요.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파워포인트로 그림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모든 토지에는 이 용도 지역이라는 것이 지정이 됩니다. 용도 지역 말고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도 있는데, 이게 이제 국계법이라 그러죠. 그 법에 의해서 지정이 됩니다. 근데 가장 큰 범위가 용도 지역이고, 그 다음이 이 용도 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을 지정을 해요. 근데 이거는 뭐 규제를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면은 필요에 의해서 또 완화해 준다든지 그럴 때 지정이 되는 건데, 이거는 모든 토지에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은 오늘 빼고, 용도 지역만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아셔도, 이해를 하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토지 투자를 하실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도 지역은 4개 지역으로 나뉩니다. 도시지역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4개 지역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뭐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다 그러면 4가지를 다 아셔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네 가지를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농림지역은 제가 뺄게요. 그리고 도시지역 일부와 관리지역만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농림지역을 뭐 투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빼는 것은 아니고요. 농림지역은 따로 별도로 빼놓고 설명을 해야 될 분량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제일 처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 게 도시지역인데, 이 도시지역의 경우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이미 용도가 확정이 돼 있어요. 여기는 주거지역은 당연히 뭐 주거가 들어오겠죠. 상업지역은 당연히 상업시설이 들어오겠죠. 공업지역도 뭐 당연히 공업시설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 녹지지역은 정확한 용도가 아직 정해지지를 않은 거예요. 이 녹지지역을 세 가지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 처음에 설명할 지역은 이제 보존녹지입니다. 보존녹지는 그냥 도시 내에 녹지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된 것인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존을 해야 되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냥 내가 살 집을 그냥 짓고 사는 정도? 그런 그 용도를 가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 녹지 지역은 농업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 토지예요. 도시 지역 내에 물론 있지만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되기 전이나 답으로 사용을 하고 있던 토지인데, 그러니까 농지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근데 농업 생산은 해야 되잖아요.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농업 생산을 위해서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생산 녹지로 이제 지정을 해 놓은 거고요. 자연 녹지 지역은 장래의 도시 지역으로 도시 용지 공급을 위해서 녹지 공간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는 지역이에요. 이게 원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지만, 설명을 드린 걸 기준으로 봐도 자연 녹지가 제일 좋아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자연 녹지가 투자 1순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산 녹지가 두 번째가 됩니다. 물론 시간은 밑으로 갈수록 더 오래 걸립니다. 개발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개발이 되는 게 자연 녹지가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계획에 보면은 시가와 용지로 자연 녹지가 많이 선택이 돼요. 투자 1순위는 당연히 자연 녹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생산 녹지가 될 것이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유념하실 게, 녹지 지역은 아직 용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여기다가 상업, 주거, 공업 지역처럼 뭔가 용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시세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개발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박이 날지 쪽박이 될지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거, 상업, 공업 지역보다는 지가가 현저히 낮아요. 그게 현실적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평택의 경우 같은 경우는 죽백동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보다도 높은 가격을 가진 자연녹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개발의 어떤 그 기대 심리에 의해서 지가가 많이 높아 있는 건데, 실제로 또 현장에 가보면은 또 납득이 가요. 이제 그런 거는 특별한 경우니까 제외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걸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일 잘 설명하기 편한 지역이 보니까는 안성시예요. 지도상으로 보면은 안성시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안성 지도입니다. 이제 스카이뷰로 제가 한번 볼게요. 스카이뷰로 보면 이렇게 되고, 안성시청이 여기 있고요. 시청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도시지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산들도 있고요. 이렇게 답도 있고 전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걸 지적도로 한번 보시면 구분이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좀 가까이 가서 볼게요. 상업지역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주거지역 있죠. 주거지역도 여러 가지 나눠지니까요. 준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2종 일반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공업지역이 또 있죠. 이제 이 도시지역 내에 어차피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도시지역,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 용도지역의 도시지역 말고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도시 하면은 그런 도시예요. 쉽게 말씀드려 안성시죠. 시내죠. 이 주변으로 보시면 뭐가 있는지 보시면은
뭐 보존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 여기 보시면 뭐 생산 녹지 지역, 녹지 지역이 있죠. 그럼 녹지 지역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 지역이에요. 이 도시가 확장될 걸 미리 대비해서 개발을 유보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이게 그 안성시가 점점 발전을 해서 도시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은 다 활용이 되겠죠, 이 토지가. 그럼 당연히 생각을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토지를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사야 될까요? 바깥에 있는 걸 사야 될까요? 당연히 바깥에 있는 쪽을 사야 되겠죠. 그 투자는 이런 개념을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것을 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는 오늘 모르셨다면 좀 알아두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보존 녹지가 있고, 보존 녹지는 당연히 임야일 경우가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산이죠. 이런 게 개발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이런 건 보존을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힘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자연 녹지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자연 녹지 지역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농림 지역, 이렇게 뭐 논이 이렇게 모여 있는 지역은 당연히 생산 녹지 지역,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농업 생산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생산 녹지지로 묶어서 농업 생산을 좀 활성화해야 되겠죠.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도시가 확장이 되면은 점진적으로 여기가 개발이 될 것이다 라는, 그래서 투자는 자연 녹지 지역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도시 지역을 벗어나면은 이제 제가 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관리 지역이 나옵니다. 관리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 있고 생산관리 지역이 있고 보존관리 지역이 있어요. 투자 가치는 계획관리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생산관리, 보존관리 순인데, 보존관리는 마찬가지로 또 관리 지역의 임야예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투자 가치로는 없고요. 물론 투자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시일이 오래 걸리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로는 좀 맞지 않고, 이제 계획관리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봐야 되고 생산관리 지역을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또 다시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도시지역, 이 자연 녹지지역을 벗어나면 보시면 또 관리지역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 도시지역 외에 더 개발이 된다면 이쪽 개발이 되는데, 그럼 계획관리 지역과 자연 녹지 지역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지금 아양 택지개발 예정지구라고 되어 있죠. 이 자연 녹지 지역이나 이런 그 생산 녹지 지역이나 이런 녹지 지역은 관이 활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거는 관공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대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수용이라든지 어떤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개발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개발이 될 확률이. 그러나 이 계획관리 지역은 개인이 개발할 확률이 더 높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은 이걸 이해하시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은 건폐 용적률을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또 그림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오는데, 이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지 위에 이 노란 바탕을 토지라고 보시고요. 이 토지 면적에 대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위에 툭 떨어뜨려 놨을 때 그 내려앉는 면적, 그 면적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건폐율이 자연 녹지 지역은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은 건폐율이 40%예요. 이 말은 뭐냐면 100평을 기준으로 자연 녹지 지역에서는 20평만 건물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앉힐 수가 있다는, 층수는 별개고요. 그거는 이제 용적률에 해당이 되는 거고, 건폐율만 말씀드린 겁니다. 계획관리 지역은 건폐율이 40%예요.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은 100평이면 40평의 면적을 넓이로 건물을 내려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용적률은 뭐냐면은 토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연면적을 생각하시면 돼요. 연면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겁니다. 지하 면적을 포함해서요. 예를 들어서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다 그러면은, 자연 녹지 지역 같으면 100평의 땅에 용적률이 100%니까 100평을 지을 수 있는데, 100평을 지으려면은 지하 20평 각 층마다 그걸 합계해서 100평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 층에도 올라갈 수는 없겠죠.
용적률이 100%니까 100평만 할 수 있으니까 지하 2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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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평.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십니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은 이제 그림을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 녹지 지역은 뭐냐면 건폐율이 아까 20%밖에 안 됐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건폐율을 많이 주면 누구나 다 여기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중구난방 여기 뭐 이런 건물 저런 건물 저런 건물 이런 건물 이런 건물 저런 건물 막 들어설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택지 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 활용을 도시지역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장애 요소가 된다는 거죠. 어차피 다시 또 허물어야 되고 사회적 비용이 또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개발을 규제를 강하게 해놓은 겁니다. 자연 녹지 지역에. 그러니까 자연 녹지 지역은 쉽게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개발을 하지 않고 그 토지 그 상태,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는 시세 차익을 보는 그런 투자에 맞는 땅이 되는 거고요. 이 관리 지역은 개별적으로 내가 필요한 창고나 건물이나 주택을 지으라는 거죠. 개별적으로 개발을 하라는 겁니다. 더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건폐율을 40%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어떤 그 공장이 밀집되어 있거나 아니면 주거 지역이 밀집되어 있거나 그런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적도를 없애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자연 녹지인데 이런 상태로 그냥 경지 정리가 안 돼 있거나 이런 상태로 나와 있는 그냥 토지 상태로 그냥 있는 경우가 많고요. 관리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는 나름 개발이 땅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게 더 활성화가 돼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토지에 투자를 하면서 이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녹지지역을 벗어난 관리지역, 여기가 그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토지 투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오늘은 설명을 하고요. 뭐 짧게나마 제가 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앞으로 뭐 건축을 했을 때 뭐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관계 그런 것도 아마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부분만 저희가 좀 설명을 할 예정이니까요. 부족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